2021년 민주평통 뉴질랜드협회 회장으로 임명됐던 안기종 씨. 2022년 12월 임기를 8개월가량 앞두고 해임됐습니다. 사유는 이태원 참사 직후 그가 운영하는 언론사에 실린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교민들이 화가 많이 났었고, 그래서 이제 신문 게재를 하고 또 제일 큰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었죠. 그래서 광고 의뢰가 들어왔고, 그 광고를 저희는 실어줬고, 그게 이제 제가 당시에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관련된 광고를 게재했다 해서 그걸 이유로 들어서 사무처에서 이제 사임을 나중에 종용을 했었고요. 저는 사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결과적으로는 해임을 됐는데 12월에 해임이 됐는데 광고 하단에는 이 광고는 편집자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문구도 실려 있었지만 민주평통은 해당 광고를 문제 삼은 겁니다. 1차적으로는 사무처하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얘기가 인정이 됐었죠. 광고니까. 그런데 이제 사무처 얘기는 당시 통화할 때 얘기는 외부에서 압력이 계속 들어와서 사무처장도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그런 이유를 저한테 들었어요. 저는 절대 사임을 못한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12월 달에 아니, 해임이 된 거죠.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 아무리 의장이 대통령이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해임 결정, 민주평통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즉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거는 좀 내용을 해당과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공식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후 민주평통은 법령에 정한 사유에 의거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처리됐다고 회신했습니다. 자문위원 위촉 해제는 법령이 정한 사유에 의거 운영위원회 의결로 처리. 해당 광고 게재가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과 통일자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했음. 안기종 회장님 외에도 미주에서도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운영위원회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는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운영위원이 있으세요? 한두 분은 아니잖아요. 네, 50분의 운영위원이. 네, 그러니까 그 50분이 다 참여하신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선별해서 들어오셨을 테니까.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참여한 명단을? 네,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알 수 없으시죠. 운영위원회는 비공개입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 대통령의 뜻일까? 그럼 혹시 이게 대통령의 의중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회의 내용은 비공개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계자, 상식적인 결정은 아닌 것 같다고 묻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안 가는 거거든요. 그냥 광고가 게재됐을 뿐인데 아무리 대통령이 의장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라는 수준이 주관적인 거잖아요. 아니죠. 상식적이라는 단어는 그 판단은 아니죠.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있는 거죠. 얘기건에 들어갔을 때 이게 통념적으로 어떻다를 조차 말하는 거는 그 주관적일 수 있는 거죠. 뉴질랜드 지부에 계신 분들, 다른 분들 중에서도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계실까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스스로 사임했던 사람은 몇 명 있어요. 평화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평화하고는 관계없고 일단은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죠? 강대강으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통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강대강으로 나가는. 지난해 11월 뉴질랜드에도 한국자유총연맹 뉴질랜드 지부가 설립됐습니다. 자유총연맹 뉴질랜드 지부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맏형으로서 종 영사님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날 임명된 한국자유총연맹 뉴질랜드 지부 회장은 손호연 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26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강석호. 교민들은 그가 평소 자신을 윤석열 정부의 보안사 또는 보안부대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민들에 대한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해왔다는데, 그런데 손호연 씨는 자유총연맹 회장만 맡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민주평통 상임위원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그는 자신은 정치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동안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이 윤석열 정부의 보안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보안사 역할을 민주평통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도 네.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보안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국가가 있어야지 모든 국민들을 또 보호해 줄 수 있고, 지금 민주당이 180석인가요? 170석인가요? 지금 현재 국회 의석수를 많이 가져도 거의 대부분 하는 뭐 반일 감정몰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그 뭡니까 이태원 사고는 부분도 그게 왜 일어난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너무 이 뭐죠 그저 서로 간의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정부를 보위해야 국민이 잘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으로 하신 걸까요? 그렇죠.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국민이 지켜야 한다. 그게 국익이라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그는 국방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봤을 때도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지금 쏘는 거지 인정하시죠? 미사일이 쏘는데도 미사일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발사체라고 했어요. 지금 미사일이 쏘는 와중에도 평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평화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국방력이 뒷받침이 돼 있지 않으면은요, 평화는 공연불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저희 미사일 역시도 다음날 그냥- 우리 대통령께서 술 드시는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술을 먹어요? 대통령께서 그때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그때 당시에 초기에 미사일 막 발사돼가지고 이제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그 인터넷 그거를 뭐 아니면 뉴스가 여기 아시겠지만 어쩔 때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뭐 볼 때 관심 있는 것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에도 찬성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일본 총영사랑도 스킨십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 열심히 그렇죠. 하고, 네. 일단은 사람하고 친해놔야지 우리가 사소한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일본 차 타고 따라서 제가 뭐 일본 차 뭐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차로 해갖고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적개심을 했는데 그거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을 해서 용의를 해서 우리가 왜 과거에 그런 사태를 일어났으면 다시는 그런 사태를 안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가 힘을 길러야 돼요. 말만 가지지 않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윤석열 정부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할 말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한 것도 비판할 수 있을까? 오염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사실 정부가 좀 제대로 뭔가 반대하거나 이런 목소리는 못 냈잖아요. 후쿠시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공산주의 나라하고 민주주의 국가는 틀린 부분이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유엔 산하기구의 그 원자력 IAEA에서 이상 없다고 전문가들이 다 했다고 하는데, 공신력 있는
그 기구가 바로 유엔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유엔을 안 믿으면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후쿠시마 핵폐소 방류 비판과 이념이 무슨 관련이 있나? 더구나 IAEA는 유엔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는 민주평통 내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내부에 네네. 선생님과 뜻을 같이 하는 분이 한 30명 정도 계시죠? 많죠. 30명 아니죠. 더 이번에 임명 훨씬 많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이제 임명된 분이 더 많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다만 이제 그 표현은 안 했을 뿐이죠. 그는 석동현 사무총장과의 친분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거고 석동현 사무처장님하고도 되게 친분이 두터우신 것 같아서 네네네네. 뭐 소통도 하고 있어요. 네네. 뭐 그 제가 이제 개인적인 부분은 괜히 잘못 얘기하면 또 석동현 처장님 나름대로 광주 분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인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데 나름대로 소신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뭐 남자끼리 뭐 친해진 이유가 있으니까 뭐 하다 보면 뉴질랜드가 워낙 또 좁은 사회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연락이 또 자연스럽게 됐고요. 자유총연맹 뉴질랜드 지부가 설립될 당시 강석호 총재로부터 대통령 시계와 금일봉을 받았던 것도 시인할까? 그냥 개인적으로 네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대통령께서 통도 크시고 금일봉 주시면 얼마나 주실까? 아 아니에요. 예. 뭐 금일봉은 아니고요. 아 그래도 그날 뭐, 시계랑 그렇게- 윤석열 시계랑 이제 같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아 어이구 정보가 그 인터넷으로 보셨는지 정보가 그 어디서 근데 그 인터넷 보고 그렇게 나오실지는 않을 텐데 시계 받은 거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좀 장석호 총재님 뭐 오셔갖고 그는 그러면서 최근 암살 시도를 당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황제 운운하며 비판했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저는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또 요새 세상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네. 뭐 요새 뭐 황제 요새 최근 보니까 이재명 그 대표 막 해갖고 이거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막 나오긴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황제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왜냐면은 일반 사람이면은 누가 그 헬기를 타고 들어갑니까? 우리가 저 부산 가봤는데 부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 많고